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이번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를 꾸며주는 스타일 시트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스타일 시트를 지금 5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길게 하는 만큼 스타일 시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HTML과 더불어서 이 스타일 시트는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항상 중요하게 쓰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스타일 시트라는 부분이 없으면 HTML도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 시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다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도 또한 갖춰주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CSS 파일을 외부에 등록하고 가져오고 공통 부분을 수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CSS 파일은 보통 하나의 웹페이지 그 자체에만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웹페이지의 공통 요소로 통일성 있는 서식을 위해서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스타일 시트 파일을 내보내는 것과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CSS 파일을 등록하실 때는 New CSS 룰을 정의해주는 창의 하단에 있는 바로 이 룰 데피니션 값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New Style Sheet 파일 부분을 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외부 파일에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외부 CSS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같이 이렇게 외부로 CSS 파일을 저장을 해주셨다면 해당되는 문서를 불러와서 또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바로 CSS 스타일즈 패널에서 가능한데요. 이 패널의 하단 부분에 있는 아이콘 중에 첫 번째 바로 Attach External Style Sheet 아이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 즉 CSS 파일이겠죠. 그 파일의 URL을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파일명을 아실 경우에는 직접 파일명을 쳐주시고 브라우저에서 경로를 설정하여 골라주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링크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외부 스타일 시트가 불러와지게 되고, 불러와진 스타일 시트는 내부 스타일 시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CSS 스타일즈 패널의 목록으로 쭉 추가가 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부로 정의가 되어 있는 CSS를 외부로 내보내는 방법도 존재가 합니다. 하나의 문서에 쓸 줄 알았던 스타일 시트가 여러 개 공용으로 쓰게 된다면 이것을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여 쓰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이 부분을 내부에서 적용을 하였다면 또한 선택하여 외부로 한 번에 보내고 또한 그것을 외부 문서로 계속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소스 창을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편집 모드의 코드 모드 부분에서 소스의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 그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스 좌측에 있는 이 Move or Convert CSS 아이콘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외부로 CSS를 내보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New Style Sheet라는 항목을 클릭하여 주시게 되면 소스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는 해당 CSS가 외부 문서로 내보내지게 되면서 이 소스 부분, 원래 내부에 있던 소스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외부 CSS에 링크돼서 불러온 형태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던 CSS는 외부 파일로 하나로 예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림위버는 스타일 시트에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로 돌아와 주셨다면은 저희가 17번 폴더 안에 준비되어 있는 css_move.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문서에 외부 파일로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고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표나 본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스타일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타일 부분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스타일을 새롭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패널에서 New CSS 룰 대화 상자를 꺼내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태그로서 한번 스타일을 지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부분에 먼저 TD 부분, 테이블에 해당하는 TD 부분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룰 디피니션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New Style Sheet 파일이라고 골라주시고요. 요것만 빼고는 모든 방식이 기존의 내부 스타일 시트로 등록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TD 태그, 즉 모든 테이블의 셀 부분에 동일하게 스타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OK를 눌러주시고 먼저 저장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 시트를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이름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확장자를 보시면 확장자가 .css로 나타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확인을 해보신다면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 이러한 경로로 추적이 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실 점은 확장자가 CSS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CSS 확장자인 파일을 보신다면 이것이 스타일 시트를 나타내는 파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측에 보여지는 CSS 스타일즈 패널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style.css 외부 파일이 링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동으로 그 아래 td라는 항목이 나타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자 부분에서 저희가 td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스타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타입 부분을 글자를 도둠체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9포인트로 지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어두운 회색으로 지정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에서 바로 OK를 누르고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 부분이 회색으로 9포인트로 정의된 모습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 미리 보기를 하실 경우에 이와 같은 TD 폰트들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렇게 파일명이 나타나 있고 그 밑에 소스 코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외부 스타일이 불러가지고 있는 style.css라고 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가 또한 나타나서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CSS 스타일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항목에 외부 스타일의 이름이 나타나 있고 그 밑에 적용된 항목이 또한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서 이 외부 스타일 시트에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디 부분에 이 여백을 좀 0으로 맞춰주고 싶다면 여기서 바로 저희가 또한 추가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태그 부분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 태그로 설정을 해줍니다. 하단에 보시면 역시 해당되는 스타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 파일인 style.css라는 파일명 자체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백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 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탑에 박스 마진 패딩 부분을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진이라는 탑 마진 부분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왼쪽에 있는 여백이 0으로 딱 붙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same for all이라는 항목을 해제를 시켜주신 후에 탑을 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body 태그도 또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에 적용이 되어서 윗부분이 딱 달라붙는 모습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안에서 특정한 테이블에 특정한 서식을 주고자 할 때 그때는 해당되는 테이블의 아이디를 지정해서 또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블을 선택하신 후에 프로퍼티 부분에서 이와 같이 저희가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이 해당 테이블의 아이디가 되겠죠? 그 상태로 다시 새로운 스타일 시트를 추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외부 문서 안에서 style.css라고 불리는 외부 문서 안에서 또한 아이디로서 새로운 이와 같은 스타일을 지정을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이어리라고 아이디가 지어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시켜줍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폰트의 컬러가 조금 바뀌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 어두운 보라색으로 폰트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저값 양쪽에 있는 모든 사방 부분으로 직선의 1픽셀짜리 보더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회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항목에서 이와 같이 지금 테이블 스타일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마찬가지로 내부 스타일을 적용했던 것처럼 이 아이디와 또한 태그를 공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테이블의 헤더와 테이블의 TD만을 따로 적용을 해주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TH라는 태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상태로 새롭게 New CSS 룰을 정의를 해주고 컴파운드라는 메뉴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ID 다이어리 그리고 띄어쓰기 TH라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시게 되면 다이어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테이블 안에 있는 TH 태그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배경 컬러 백그라운드 값을 설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경값은 저희가 다시 상세한 컬러 창을 꺼내어 주시고 옅은 보라색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값을 위아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부분에서 same for all이라는 값을 모두 해제를 시켜주신 후에 탑 부분을 솔리드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바텀 아래 부분을 솔리드로 또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의 두께인데요. 윗부분은 5픽셀로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3픽셀로 맞춰주시고 위에 있는 테두리의 컬러 밑에 있는 그 테두리의 컬러를 또한 이와 같이 짙은 보라색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테이블에 이와 같이 라인이 들어있는 모습을 또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테이블의 TD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테이블의 TD 항목에 태그 선택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셀렉트 네임은 샵 다이어리 띄어쓰기 TD라는 항목으로 다이어리 테이블의 TD 항목에 대한 스타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OK를 눌러주신 후에 이 부분에 볼더 값들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볼더는 역시 same for all이라는 모든 값을 해제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좌우를 제외한 상하 부분에만 솔리드가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부분에 솔리드, 바텀 부분에 솔리드, 그 다음에 모두 다 1픽셀씩 적용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탑 부분에 옅은 회색, 바텀 부분에 옅은 회색으로 보더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될 때 이와 같이 가로줄 부분만 적용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라이브 버튼으로 들어와 주시고 해당되는 테이블 속성을 잡아서 셀 스페이싱을 0으로 만들고 그
그 다음에 셀 패딩은 5로 수정을 하겠고, 이 상태로 엔터를 눌러줍니다. 다시 미리 보기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사이에 있던 틈새가 사라진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외부 파일 정의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TD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길게 텍스트로 자리 잡아 있는 부분을 쭉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태그 선택자에서 TD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TD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프로퍼티 부분에서 아이디를 검색을 해주실 수 있고 아이디를 foot라고 입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스타일도 따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후에 여기서는 id foot이라는 항목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에 rule definition은 스타일로 style.css 외부 파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OK를 눌러주신 채로 여기서 타입에 글자 부분에서 줄 간격을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라인 헤이슬 18픽셀로 결정을 시켜주고 글자는 옅은 회색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8포인트로 이와 같이 정의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좀 작은 글씨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밑에 부분을 띄워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백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박스 부분으로 들어가 줍니다. 박스 카테고리 안에서 마진이라는 값을 전부 다 5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작은 글씨로 지금 마진이 떨어져서 나타났고 또 줄 바꿈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밑에 하단에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풋 부분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겠습니다. 글자의 색상 부분을 한 단계 더 위쪽으로 회색으로 올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박스 부분에서 헤딩 부분을 10픽셀씩 더 얹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입에서 줄 간격을 15픽셀로 설정하신 후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다시 미리 보기를 하셨을 때 자, 이와 같이 스타일이 쭉 적용된 전체적인 페이지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외부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문서 자체에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 업데이트된 파일 자체에 이와 같이 CSS의 파일 옆에 저장하라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CSS 스타일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코드 부분에 한번 볼까요? 코드 부분에 순수하게 CSS만 존재하고 있는 CSS 파일 자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스타일을 정의를 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이 style.css 파일을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저장을 하지 않으시고 끄게 되시면은 이게 이제까지 저희가 스타일 작업을 했던 것들이 다 적용이 되지 않고 날아가게 되겠죠. 스타일 시트 파일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스타일 시트 파일을 꼭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저장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그 기호가 사라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마치셨다면은 다시 원래 디자인 이미지 자체로 돌아오게 되고 또한 해당되는 파일을 저장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이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코드를 살펴보면 지금 헤드 부분에 스타일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6번과 7번 스타일 정의 부분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외부 스타일은 어떻게 적용이 됐죠? 바로 밑에 있는 8번 라인에 있습니다. 8번 라인에 이와 같이 적용된 한 줄이 바로 외부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는 코드인데요. 링크 태그가 걸려 있습니다. 링크 href는 스타일을 불러오는 그 다음에 스타일의 파일 경로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css라는 폴더 안에 style.css 우리가 만든 파일 이름이죠. 우측에 있는 패널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이 항목들은 스타일 시트를 외부에서 불러올 때 공통적으로 지정되는 그러한 속성들입니다. 이렇게 한 줄이 쭉 들어와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스타일 시트를 불러왔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단 프로퍼티 부분에 보시면 해당되는 링크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소스에 적힌 것과 동일한 그런 링크 주소이죠. 스타일 시트를 불러온 주소, 그리고 참조한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와 주시고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에 적용되지 않는 파일을 열고 그것에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이 CSS 파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s_attach.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 화면에 보시면 스타일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 스타일 시트가 지금 비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 외부에서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style.css 파일을 불러올 텐데요. 그것을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단에 있는 링크 모양의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attach style sheet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attach external style sheet라는 대화 상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browse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셔서 보시면 우리가 만든 CSS 폴더가 나타나고 항목 중에 style.css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셔서 해당되는 이미지, 해당되는 스타일 시트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링크 경로가 잡혀지게 되고 이 상태로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CSS 패널에 이렇게 외부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확장 아이콘을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이 하단에 등록되어 있는 상세한 외부 스타일 시트 항목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등록했던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이 우리가 적용한 문서에 바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TD 부분들에 모두 다 텍스트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와 같이 TD로 적용되어 있는 이러한 스타일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위로 쭉 올려보시게 되면은 바디의 프로퍼티 부분에 있는 이 마진, 탑 마진 부분도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붙어있는 모습을 또한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공통된 스타일, 바로 우리가 정의했던 style.css를 다른 문서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표는 항상 이렇게 예쁜 정리된 글자로 정렬이 될 것이고 바디 부분은 항상 마진이 없이 딱 달라붙는 그러한 정렬된 스타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테이블에 우리가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이디에 명령이 되어 있는 스타일로 또한 지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등록이 된 스타일 시트 파일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태에서 스타일을 수정을 하게 될 때 CSS 무브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공통 스타일 부분이죠. 지금 두 개의 파일은 같은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사용되고 있는 스타일 시트 명이 나타나는데요. style.css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서도 style.css 파일을 공통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 요소를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개 문서에 한 번에 모든 스타일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공통 요소를 수정하실 때 style.css 파일에서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측에 있는 스타일 패널에서 직접 수정을 하셔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TD 부분의 스타일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TD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창이 나타날 때 여기서 폰트 컬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OK를 누르시게 되면 자, 해당되는 파일에서 또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적용이 됐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같은 스타일 시트 파일을 쓰고 있는 다른 파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이 변경돼서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통된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가 수십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의 스타일 시트 파일을 외부로 보내서 그 파일을 한 번만 수정하면 수십 개의 페이지의 공통된 부분이 다 한 번에 바뀌어진다,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외부 파일로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놓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내부 파일에 적용이 되어 있는 스타일을 외부로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될 예제는 css_include라는 html 파일입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3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내부 스타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코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올리셔서 스타일에 해당되는 태그들을 이렇게 쭉 소스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6번 줄에서부터 21번 줄까지 이와 같이 스타일이 열고 닫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내부 스타일을 외부로 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해당되는 스타일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외부로 내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는 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스타일의 처음과 끝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일을 제외한 바로 그 다음 줄 스타일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그 바로 다음 코드부터 쭉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스타일이 닫히는 그 바로 앞까지, 즉 스타일 양쪽 태그의 가운데 부분만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상태로 좌측에 쭉 나타나 있는 이 코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이렇게 계단처럼 생겨있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일을 외부로 내보내게 만들어주는 아이콘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셨을 때 하단에 Move CSS Rules 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대화 상자를 얻으셨다면 하단에 있는 새로운 스타일 시트 만들기 이 부분을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ew Style Sheet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 패널 안에 스타일 시트 폴더 안에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스타일의 이름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스타일이라고 따로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고 보시면 자, 소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있던 그 스타일 부분, 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외부 파일을 링크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를 가져왔다라는 한 줄의 소스가 이렇게 삽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 스타일즈 패널 안에도 이와 같이 외부 스타일 시트로 방금 저희가 정했던 스타일 2.css를 불러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스 부분에서도 외부 스타일인 스타일 시트 2를 불러왔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정의가 되어 있던 소스들은 전부 다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타이틀바 하단에도 이와 같이 스타일 2.css를 불러온 것으로 이렇게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네, 이와 같이 외부 파일로 내부에 정의되어 있던 스타일을 내보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변경된 것이 없이 아까와 똑같아요. 그죠? 똑같지만은 소스상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style2.css라는 파일이 외부 파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내부 파일을 외부 파일로 스타일 시트로 정의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서 외부 파일로 만들고 또한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익혀보았고요. 이것으로 스타일 시트에 관련된 모든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스타일 시트는 다른 태그들을 배울 때나 저희가 드림위버에서 다른 모든 기능들을 배울 때 계속해서 병행해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